과목별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점입니다. 자, 이 점수는 일반적으로 서강대, 성대, 한양대의 마지노선과 겹치는 점수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정시 입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의치, 한약수, 서영고, 서성한 정시 입결 관련 영상을 올렸었죠. 그거를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선생님, 다음에는 2부 개념으로 중경외시, 건동홍수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대학들의 입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현역 고3 혹은 고2 친구들 중에 정시 파이터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수능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 N수생 친구들은 오늘 영상을 토대로 목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링! 오늘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입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자연계열부터 점수를 보여드렸어서 형평성을 위해서 오늘은 인문계열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중앙대 경영을 가려면 수능을 얼마나 봐야 되냐? 짠! 자, 요 점수가 중앙대 경영을 가는 점수이고요. 국어 82점, 수학 77, 탐구 47, 47 이렇게 받은 점수입니다. 영어는 1등급이죠. 근데 제가 옆에 서성한 마지노선이랑 같다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중앙대 경영은 서성한 마지노선이랑 점수가 겹치는 라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는 정시의 구조를 조금 알고 들으시면 좋은데 여러분, 수시 원서는 몇 장을 쓰죠? 그렇죠, 6장을 쓰죠. 정시 원서는 몇 장을 쓸까요? 네, 3장을 씁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원서 3장을 쓰죠. 근데 문제가 다군에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다군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 중앙대입니다. 그 말은 가나군에서 서영고를 쓰는 애들이 다군에 쓸 학교가 없죠. 중앙대를 써요. 서울대 쓰고 중앙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군에 서성한을 쓰는 친구들도 다군에 중앙대를 써야 돼요. 학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군에 있는 학교들은 다군에 학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결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 중대 경영이 다군에 있고 다군에 있는 모집 단위 중에 선호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중대 경영은 서성한 하위과랑 입결이 겹칩니다. 그리고 중대 경영은 추합이 10바퀴씩 돌아요. 서울대 붙는 애들 빠지고 연대 붙는 애들 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성대를 먼저 붙고 중앙대를 나중에 추가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게 다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대 경영은 서성한 마지노선이랑 입결이 겹친다. 자, 다음으로는 중앙대 입문 점수를 보겠습니다. 짠! 네, 이게 중앙대 입문을 가는 점수고 국어 85에 수학 74, 영어 1, 탐구 47, 43 이렇게 받은 점수죠. 근데 중대 입문에서 제가 중앙대 경영에 비해 수학이랑 탐구 한 문제를 깎고 국어 한 문제를 올렸어요. 이게 같은 중앙대라 하더라도 경영을 뽑을 때랑 입문을 뽑을 때 반영비가 다르단 말이죠. 중앙대 경영은 국수탐 반영비가 3.5대 4.5대 2고 입문은 4대 4대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수학 반영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수학을 하나 깎았고 대신 국어 한 문제 더 맞히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감점이 경희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중앙대는 영어 1에서 2등급으로 갈 때 2점을 감점시킵니다. 그래서 해당 점수에서 영어 2등급이 나오더라도 영 못 써볼 점수는 아니고요. 물론 확률은 떨어지지만 중앙대는 영어 2등급 감점이 적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희대 경영. 짠! 경희대 경영은 중앙대 입문에 비해 국어를 한 개 더 틀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국어가 85점이었는데 83점이 됐죠? 이게 경희대 경영을 가는 점수대입니다. 다음으로는 경희대 인문계열. 짠! 자, 이 성적대는 경희대 경영에서 수학을 한 문제 더 틀린 성적대입니다. 아무래도 인문계열 친구들 중에 국어랑 영어 탐구는 잘 하는데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수학을 가능하면 조금씩 깎아가면서 점수를 만들어 봤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경영학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계열 반영식은 수학 반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요 보여드린 인문계열 반영식은 수학 반영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학 한 문제를 깎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중앙대를 이야기할 때 경희대는 영어 감점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어 2등급을 받게 되면 경희대식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짠! 자, 이 점수는 방금 보여드린 경희대 입문 점수에서 영어 2등급이 됐고 수학은 오히려 한 문제 더 맞췄습니다. 근데도 이 친구 점수가 조금 더 안 좋아요. 경희대식으로는. 중앙대는 영어 감점이 2점인데 경희대는 영어 감점이 8점이기 때문에 영어 2등급 되는 게 수학 하나 틀리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점수대면 경희대 인문을 붙을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점수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외대 시립대까지 해서 중경외시 라인이 완성이 되는데, 사실 외대 시립대도 반영비가 워낙 다르고, 그리고 과에 따라 입결이 더 높은 곳도 있고 더 낮은 곳도 있어서 일단은 중경 라인을 보고 목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동홍숙 라인이라고 여러분이 부르시죠? 건대 라인을 보겠습니다. 짠! 자,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79점, 수학은 70점, 영어 1등급, 생윤 47, 사문 43. 요 점수가 건대 경영을 갈 법한 성적대이고요. 아까 영어 1등급이었던 경희대 인문의 성적에서 국어를 2개 더 틀린 성적입니다. 건대 상경도 마찬가지로 건대 인문에 비해 수학 반영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국어를 2문제 깎았습니다. 그리고 건대는 똑같은 건대여도 이과보다 문과에서 영어 감점이 조금 더 큰 학교예요. 영어 2등급으로 갈 때 점수를 4점 깎는 학교죠. 비슷한 선호도인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동국대는 영어 2등급으로 갈 때 1점만 감점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적대에 영어가 잘 안 나왔으면 차라리 동국대를 쓰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방금 보여드린 이 성적에서 영어 2등급이 떴다. 그래도 난 건대를 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상경 계열은 쓰기가 조금 어렵고요. 인문이나 어문 계열 정도를 쓰면 될 법한 성적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대 인문 계열 성적을 볼게요. 짠! 건대 인문 계열 점수는 아까 건대 상경 계열에 비해 수학 한 문제 깎았고 생윤 한 문제를 깎았습니다. 수학은 이제 67점까지 떨어졌죠. 건대도 경영 등 상경 계열을 뽑을 때에 비해 인문 계열을 뽑을 때 수학 반영식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수학을 한 문제 깎았습니다. 요 정도 성적이면 건대를 완전 마지노선으로 갈 법한 성적대이고요. 동국대 마지노선도 거의 똑같은 점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인대를 조금 점프해서 국민대 라인을 보겠습니다. 국민대 경영을 가려면 수능을 얼마나 잘 봐야 될까요? 짠! 네, 요 점수가 국민대 경영을 갈 법한 성적이고 과목별로 보면 국어 76점, 수학 61점, 영어 1, 생윤 45, 사문 43점입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점수대가 조금씩 낮아질수록 특히나 수학 점수에서의 낙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국민대 라인은 최대한 수학 점수를 좀 낮게 설정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대 인문 성적과 비교를 해보면 국어, 영어, 탐구 성적은 아예 똑같고요. 수학 성적만 깎았습니다. 수학은 2문제 정도 더 틀렸죠. 자, 그리고 혹시나 저는 요 정도 성적대인데 영어가 2등급이에요 하는 친구들, 짠! 네, 똑같은 국민대 경영 성적에서 영어 2등급일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국민대도 영어 감점이 적은 편은 아니라서 타격은 있는데 아까 점수가 국민대 중에서는 워낙 높은 점수였다 보니 여기서 영어 2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정도의 확률이고요. 그 외에 경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학과들은 붙는 성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대 인문 계열을 쓸 법한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짠! 네, 요게 국민대 인문계열을 가는 성적대입니다. 국어는 76점이고 수학은 공통을 많이 맞췄냐 아니냐에 따라 57에서 58점 정도, 영어 2등급, 생윤, 사문 45, 43점입니다. 영어를 계속 2등급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보여드린 국민대 경제 라인에서 수학을 한 문제 더 틀린 성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대부터 국민대까지 문과 계열의 입결을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자연계열 친구들의 입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중앙대 공과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짠! 자, 이 정도 성적이면 중앙대 공과대학을 쓸 법한 성적이고요. 과목별로 보면 국어 80, 수학 84, 영어 1, 탐구 45, 41점입니다. 자, 이 점수는 일반적으로 서강대, 성대, 한양대의 마지노선과 겹치는 점수대입니다. 실제로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서는 대학만큼 학과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서성한 완전 하위과를 가느니 중대 공대를 가겠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적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중대공학계열이 서성한 마지노선이랑 점수가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은 어느 정도 점수로 가냐? 짠! 네, 아까 보여드린 중앙대 공과대학이랑 점수가 다 비슷한데 화학이 한 문제 더 틀렸죠. 그래서 중앙대는 공과대학이랑 자연과학대학의 점수 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군에서 선발하는 중앙대 모집 단위들은 너무 좋은 과들만 몰려있어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창의 ICT 공과대학이 몰려있어서 다군 중대는 아예 높고, 나군에 이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있는데 두 개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둘의 점수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인대를 조금 스킵해서 바로 건대로 가겠습니다. 건대를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되냐? 짠! 네, 이 점수를 자세히 보시면 방금 보여드린 중앙대 자연과학대학과 거의 점수가 똑같은데 영어만 2등급이 됐죠. 아까 중앙대 점수에서 영어 2등급이 되면 중앙대가 잘 안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대로 넘어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올 2등급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대의 특징이 똑같은 건대라도 문과 학생들을 뽑을 때보다 이과 학생들을 뽑을 때 영어 감점이 더 적은 편입니다. 영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때 문과는 4점을 깎고 이과 학생들은 2점을 깎아요. 그래서 영어 2를 가정해서 점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건국대를 문 닫고 마지노선으로 갈 법한 성적을 한번 볼게요. 짠! 과목별로 보면 국어 78, 수학 80, 영어 2, 탐구 43, 41점이고요. 이 성적은 건대, 공대, 아까 보여드린 전기전자과에서 국어 하나 틀리고 수학 하나 틀린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건대의 모든 과들이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그 극간 사이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정시가 좀 촘촘하죠. 대략적으로 보면 전과목 올 2등급 중간이 살짝 안 되는 점수대입니다. 그리고 건대는 조금 특이한 게 자연 계열도 이제 계열별로 구분해서 반영식을 다르게 하여 뽑습니다. 자연 1은 대표적으로 공대랑 이과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자연 2는 생명 관련 계열, 상어생명과학대학이나 KU 융합과학기술원을 선발하는 반영식입니다. 워낙 건대가 생명 관련 학과들이 많기도 하고 또 유명하기도 해서 이렇게 선발하지 않나 싶어요. 자연 1을 선발할 때는 국수탐 반영비가 2대 3.5대 2.5고, 자연 2, 그 생명 계열을 선발할 때는 국수탐이 2대 3대 3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대나 이과대를 뽑을 때 수학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상어생명과학대학을 뽑을 때 탐구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점수 구조에 따라 쓰는 학과가 정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댓글로 건동홍숙이라고 해주셨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건대 점수를 봤고요. 건대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비슷한 학교를 보기보다는 이과 학생들이 유달리 조금 선호하는 학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대학교 입결을 볼까 하는데요. 아주대를 가려면 수능을 얼마나 잘 봐야 되냐? 짠! 자, 요 정도 성적이면 아주대 전자, 기계, 화공 등 좀 선호되는 학과들을 쓸 법한 성적대입니다. 아주대는 영어 감점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라서 영어는 1등급으로 가정을 했고요. 아까 건대 마지노선 점수에서 수학 하나, 탐구 하나 틀린 성적대입니다. 네, 편의상 대략 올 2등급 컷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대 주요공대 입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마지노 학과들과 주요공대의 입결이 조금 벌어지는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모든 학교가 학과별 입결이 다르긴 하지만 아주대는 조금 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대 마지노선 컷을 한번 볼게요. 짠! 자, 요 정도 성적이면 아주대 토목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을 쓸 법한 점수대이고요. 아까 아주대 상위공대랑 비교를 해보면 국어 하나 틀렸고 탐구도 하나 틀렸고 영어도 2등급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민대 입결을 보겠습니다. 짠! 이게 이제 국민대를 쓸 법한 수능 점수고요. 사실 국민대도 선호도가 아주 높은 학과가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나 자동차 IT 관련 학과들은 입결이 확 높은 편이라 걔네는 뺐고요. 걔네를 빼고 국민대 기계공학부 정도를 공대를 대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계공학부 정도의 공대는 아주대랑 거의 비슷한데 경우에 따라 탐구 하나 정도는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민대 마지노선 입결을 한번 볼게요. 짠!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76점, 수학은 72점, 그리고 탐구는 40점, 37점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 국민대 하위과를 가는 성적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국민기계공학부의 점수랑 비교해보면 수학을 한 문제 더 틀린 성적입니다. 보통 정시 파이터로 돌렸거나 아니면 수능을 다시 보려고 도전하는 N수생분들은 인서울 이상이 목표인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성적을 어느 정도 목표선으로 설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중앙대 정도부터 국민대 정도까지의 정시 입결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정시도 마냥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반영비도 다 다르고 그의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컷은 대략 가이드라인으로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과목별 공부 목표를 다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 계열 같은 경우 제가 수학 등급을 낮은 걸로 설정을 했고 국어 영어 탐구를 높게 설정을 했죠. 왜냐면 그런 성적 구조를 가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못하는 수학에 시간 막 너무 많이 쓰면서 국어 영어 탐구도 망하지 말고 수학은 적당히 현실적으로 3등급 정도, 2등급 정도 목표로 하고 나머지 점수를 잘 받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연 계열 학생들도 영어를 1등급으로 만들어야겠다라기보다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영어 감점이 큰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으니까 혹시나 국수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단계라면 국수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무지성 공부를 하기보다는 정시 전형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